안녕하십니까. 타이완의 국가방송 RTI에서 한국어 방송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공식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공식 프로그램 인터뷰. 오늘 영광스럽게 주 타이페이 한국 대표부 양창수 대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양 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양국 간의 이런 우호라든지 그동안의 교류 굉장히 많이 축적해 왔는데요. 자, 우리 친구끼리 만나는데 신뢰도 있고 많은 우정도 있고 한데요. 우리 만약에 양국 간에 신뢰와 번영 그러면은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타이완하고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친구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왔고 불행히 어떤 일정한 시점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때의 친구로서의 정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환난지교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그러한 신뢰관계의 또한 기초 위에서 우리는 번영과 발전의 동반자로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 환난지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환난을 거쳐서 이제는 서로 상생하면서 번영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막을 열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로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최근에 몇 달을 보면은요.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27일 그리고 5월 26일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6월 12일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는 더더욱 이 국제상에서 굉장히 높은 이 이미지 상승도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남북한 이제는 더욱더 신뢰하고 또 평화 또 얘기했는데요. 평화, 신뢰, 번영을 함께 할 것 같은데 이제 남북한 어떠한 면에서 가장 먼저 교류 그리고 또 가장 먼저 협력을 시작할 겁니까? 아시다시피 남북한은 분단된 지 70주년이 됐고요. 그리고 정전, 한국전쟁이 끝난 지 65년이 된 해가 금년입니다. 금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판문점은 냉전의 상징이자 세계의 가장 큰 화약고로 불리는 그런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남북 정상이 앞으로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그러한 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렇게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미북 간에도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북 정상과 그 다음에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신뢰 관계가 계속해서 그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결과적으로는 남북한의 평화와 발전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저희는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만이 이 과정에서 지지와 환영 의사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봄 성큼 다가온 것 같아서 너무나도 네. 반갑고요. 자, 그런데 한반도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좀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반에 그 당시에 타이완에서 한국인인데 타이완에서 의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명하 의사인데요. 작년과 금년 우리 양 대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하 의사 의거에 관해서 왜곡된 역사도 있고 그 외에 또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한국에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타이완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우리 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조명하 의사 의거 그 사건 지점에 표지판이 있다든지 알림판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한 많은 학술 회의도 했었었는데요. 자,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1928년 한반도에서 조명화라는 분이 대만에 와서 의거를 하였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황의 장인을 저격하는 그러한 의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인이 희생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다. 이러한 정신은 저희가 널리 기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에 부임하고 나서 조명화 의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러한 학술 회의를 개최했고, 타이중 씨와 함께 노력해가지고 조명화 의사의 그러한 거룩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고시회를 같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조명화 의사 의거 고시회가 타이중시 의거지에 세워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타이중시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조명화 의사와 같은 그러한 희생정신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일한 분들은 나라 또는 민족, 개인을 떠나서 높이 그 정신이 이렇게 기억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애쓰시고 이렇게 희생하신 분을 위해서 양대선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거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국 간에 이제 많은 교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포츠 교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완 출신의 왕웨이종 투수가 한국 KBO 리그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또한 지난 6월 16일, 17일 양일간 타이완의 타오유엔에서 한국의 롯데 그리고 타이완의 라미고가 친선 경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죠. 바로 치어리더스입니다. 자, 이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구도 하셨죠. 타자도 네, 했었고요. 정원찬 시장이 타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오늘날의 외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지만 아무리 해도 그 당지의 그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같이 느끼는 그러한 문화, 스포츠, 관광 이런 방면에서의 외교가 아주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 타오엔시 정부하고 라미고 몽키스와 함께 저희 대표부가 6월 16일, 17일 양일간 라미고 야구 경기장에서 저희가 친선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타오엔시의 정원찬 시장과 제가 함께 그 경기장에 가서 제가 공을 던지고 정원찬 시장이 이렇게 타자로서 때리는 그러한 그런 시범을 보였고요. 거기에는 타이완의 많은 그 야구 팬들이 모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에 한국의 부산의 롯데 취얼스 그 랄라뚜이라고 하죠. 네. 대만 말로는. 네. 그 랄라뚜이가 와서 같이 참여해서 축하하고 또 문화교류의 이런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의 그 대만에 나와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라미고 몽키스 경기장 주변에서 우리의 한식과 한류 상품과 그리고 관광 등 여러 가지 홍보 행사를 같이 겸행해서 전개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원 삼결의라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침 도원시에서 도원시 정부, 대표부, 라미고 몽키스의 타오엔 산지에이와 같은 그런 행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앞으로 대만과 한국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문예라든지 스포츠 교류 정말 사람들이 정감에 다가오는 아주 좋은 교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교류를 하려면 특히 우리가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台湾에 오고 또台湾에서 한국을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교통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이런 항공 편수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항공 편수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상호 방문객 수 금년에는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 대만과 한국 간에 가장 그 특출한 현상의 하나는
양쪽의 관광객들이 서로 많이 방문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105만 명이 대만을 방문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였고요. 대만 사람들도 작년에 93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서로 이렇게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서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호감을 느끼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이고요.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게 오고 가는 그런 급증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공편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지금 일주일에 약 206편의 항공편이 지금 대만과 한국을 오고 가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인천과 대구, 김해, 제주, 그리고 대만에서는 타오유엔, 타이중, 까오슝을 오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서울의 김포하고 타이베이의 송산공원 간에도 이렇게 비행기가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과 대만의 우호 관계에도 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역시 교통이 좀 더 발달되고 서로 이제 왕래하는데 편리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뭐 경제무역이라든지 혹은 이런 인적 교류가 있는데, 인적 교류에서도 우리가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 그러면은 요즘은 비자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서 워컬 비자가 있는데, 여기 워컬 비자 얻기 아주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대사님께서 우리 타이완에서 한국으로 워컬 비자로 가는 사람, 또는 한국에서 이쪽 타이완을 찾는 한국의 워컬 비자를 가져오는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요, 젊은이들한테 상대방 나라를 방문해서 거기서 일도 하면서 그 나라의 말과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익히고 느끼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만과 한국 간에는 금년에 서로 800명씩 워킹 할러데이 비자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 200명을 늘려서 금년에 800명으로 이렇게 한 30% 정도를 늘렸는데요. 대만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하루 만에 그 비자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 젊은이들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년에도 제가 나서서 워킹 할러데이 비자 쿼터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오고 가는데요. 젊은이들 간의 그 우정과 그 다음에 상호 이해가 앞으로 한대만 관계를 더 돈독히 이어주는 교량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러한 젊은이들 간의 교류를 더욱더 이렇게 장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 같네요. 원래 600명에서 이제는 800명. 내년에는 우리 양 대사님 덕분에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실 젊은 사람들 간의 이런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기둥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인적 교류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타이완에 여기 부임하신 후에 굉장히 바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타이완에 이제 여러 곳을 다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타이완의 많은 지방 중에서 특히 어떠한 지방의 인문, 또 어떠한 지방의 자연, 특히 뭐 특출한 거 있나요? 대사님께서 특히 좋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타이완에 오고서 놀란 것이, 타이완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 타이완 사람들이 정말 좋다, 타이완의 음식이 정말 맛있다, 타이완의 그 생활 양식이 굉장히 편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편리하다, 그리고 타이완의 중소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러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타이완의 그런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타이완이 이렇게 동그란 섬인데요, 이렇게 다니기가 편리합니다. 요즘은 고속철도도 있고 길도 좋아가지고 저는 시간만 나면 타이베이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고요. 여름 휴가 때에는, 특히 작년 여름 휴가 때였는데요,
타이완 전체를 일주 여행을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타이베이에서 타이중, 일월담, 그 다음에 타이난, 까오슝, 컨딩, 타이동, 화리엔, 이란, 지룽, 타이베이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아왔습니다. 3박 4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요. 마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사 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다녀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게 주마간산식이라고 해도 타이완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은 정말 관광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모사, 아름다운 메이리따오라고도 하죠. 빠오따오라고도 하고 이러한 정말 좋은 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타이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아주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마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양 대사님께 어떤 코스 다니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나중에, 저는 딱 찍어서 핵심적인 데를 다닙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타이베이 시내에서는 고궁박물관이 일단 가장 가봐야 될 전 세계 3대 내지 5대 박물관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좋은 그렇게 문화, 역사를 알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좋고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죠. 타이베이 시내에. 그거 말고도 이제 타이베이 시내를 벗어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좋아하는 데가 스펀, 지우펀, 진과스, 예류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여기는 관광 말고 또 가볼 데가 있는 데가 온천으로 유명한 우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도자기죠. 네. 도자기로 유명한 인거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가볼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그 타이중 가는 데서 내륙으로 조금 들어가면 일월담이 있죠. 일월담에 가보면 정말 이게 선녀들이 내려와 사는 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치메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치메이 박물관은 마치 서양의 건물같이 웅대하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 볼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좋았고 또 까오슝에 가면은 그 옛날 영국 그 총영사관 관저 자리가 아주 고색 창연하게 남아 있고요. 또 더 내려가면 컨딩, 아주 조용한 해변, 아름다운 대만의 최남단에서 이렇게 시간을 즐길 수 있고 또 이렇게 거기서 타이동까지 가게 되면 아주 길이 호젓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여행을 하는데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로 여행하는 데도 아주 좋은 코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대만의 자랑이죠. 대만의 자랑인 그 화리엔에 가면은 화련의 그 아주 협곡, 계곡 그 자연의 경치가 아주 웅장함에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자랑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몇 군데 찍으라고 하면 역시 타이베이 주변 그 다음에 컨딩, 화련 이런 데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보탠다면 제가 금문도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금문도에 가면은 역시 그 마주보는 하문하고 이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아주 평화로운 번영하는 그런 섬이고 거기서 금문 고량주도 이렇게 즐기고 저희 가족은 거기서 그 포탄으로 만든 칼을 한 자루 사가지고 이렇게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만은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저 혼자 이렇게 들으면서도 제가 막 재밌는 이런 한국 같으면 이제 팔도 강산을 제가 다 돈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그 노하우 알려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부임하시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너무 바쁘신데 여기 계시면서 그래도 혹시 TV에서 나오는 뭐 타이완의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타이완의 드라마, 왜냐면 사실 타이완에서는 한국 드라마, 한국의 케이팝 너무너무 한류가 대단한데요. 네. 이제 한류를 떠나서 그럼 타이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혹시 타이완의 노래, 어느 노래 인상 깊었던 거 있나요? 아니면 어떤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이제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가끔 민스라든지 화스라든지 뭐 TN콩인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TV를 가끔 보고요. 그 대만의 노래는 좀 듣긴 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돼서 그러니 잘 익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만의 한류가 있듯이
한국에는 원래부터 대만의 그런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 떡리진이죠. 네. 떡리진이 부른 노래는 지금도 지금 흥얼거릴 정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유에량 따이뼈 오더신, 티엔미미, 그 다음에 예라이샹, 뭐 이런 거는 뭐 한국 사람도 많이 부르지만 저도 흥얼거릴 정도가 됩니다. 우리 대사님 지금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마디만. 예. 예. 我는爱你有多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라이샹 뭐 이런 뭐 그런 노래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네네네네. 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방송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만에 와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기쁜 거가 방송보다는 신문 매체입니다. 대만의 신문 매체는 그 소식을 신속히 정확히 전달하는 거 말고도요. 그 글 자체가 문어체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어는 못해도 한자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옛날 이제 중국의 고전이죠.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익히고 있는데 대만 그 언론 매체, 특히 신문에서는 그러한 고문이라든지 고사성어 그리고 우아한 문장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익히고 사자성어는 외워보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금방 빨리도 가고 좀 아쉽기도 한데 제가 끝으로 이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양국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양 대사님이세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오늘 7월 1일부터 우리 RTI 한국어 방송이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주요 타입의 한국 대표부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이런 행사 몇 가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 RTI에서 한국어 방송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 나라에서 그 대표로 나와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이렇게 고맙고 또 이러한 기회가 우리 한국 문화와 타이완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고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많은 행사를 했지만요. 하반기에는 문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소리나무라고 하는 전통 공연단이 금년 9월 26일 날 타이중에 와서 공연을 하게 돼 있고요. 10월에는 그 한대만 인문교류 대회가 또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분들이 한국 영화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10월에 한국 영화 상연회를 해서 그 제목을 그 짜, 그 워먼더 꾸스 해가지고 그 가정, 우리들의 이야기 이런 그 제목으로 한국 영화 주간을 타이베이하고 대만의 몇몇 도시에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대사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다 사람들이 뭐 아름답고 뭐 있지만 사실 매력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네. 한마디로 한국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이완의 매력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매력을 얘기한다는 게 좀 쑥스럽지만 제가 타이완에 와서 보니까 한국과 타이완의 매력이 이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고 아주 비슷하다.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마도 한국과 대만이 과거부터 교류를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화적 배경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다는 데서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좀 이렇게 나눈다면 한국은 좀 동태적인 것 같습니다. 좀 다이나믹한 것 같고, 대만은 좀 정적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국과 같은 데서 이렇게 동태적인 데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대만의 정태적인 데서는 그 삶의 퀄리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잘 발현이 돼 가지고 한국에서는 대만의 열풍인 타이펑이 불고, 대만에서는 한국의 조류인 한류가 흘러서 서로 이게 상승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台湾의 국가방송 RTI 한국방송 제게 첫 번째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주 타이페이 한국 대표부 양창수 대사님을 모시고 양창수 대사님께서 특히 우리 방송 빛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